엄마, 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이 개설되었는데 인기가 너무 많아. 오늘 집에 와서 엄마한테 물어보고 신청하려고 했는데 친구들이 너도 나도 신청하러 가길래 마감될까봐 그냥 학교에서 수강 신청했어. 여고생 딸이 이야기하자 이를 들은 엄마는 불같이 화를 냅니다. 너는 중국어가 아니고 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거야? 엄마는 내가 명문대에 가기를 바라고 지금까지 공부시켰는데 쓸데없는데 시간을 버리려고 하고 있니? 과연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사 첸이라고 합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한 기술 회사에서 마케팅 이사로 일하고 있어요. 제 남편 마이클과 저는 중국계 미국인 2세대로 17살 된 딸 올리비아와 함께 캘리포니아 플러턴에서 살고 있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셨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희에게 좋은 교육을 받게 해주시려고 애쓰셨죠. 그래서 저도 늘 성공과 안정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왔어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열심히 일해서 지금의 자리까지 왔답니다. 올리비아가 태어났을 때 저는 그 아이도 저처럼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바랐어요. 어릴 때부터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준비를 시켰죠. 중국어도 배우게 했고 피아노와 수학 과외도 시켰어요. 제 머릿속에는 올리비아가 하버드나 스탠퍼드에 가서 의대나 법대를 나오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제 인생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어요. 바로 올리비아가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나선 거예요. 처음에는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왜 하필 한국어지? 중국어도 아니고 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루는 올리비아가 학교에서 돌아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우리 학교에 한국어 수업이 새로 생겼어요. 제가 방금 신청했어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죠. 뭐라고? 한국어? 올리비아는 신이 나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네, 엄마. 내일부터 신청 받는데 인기가 너무 많아서 빨리 마감될 것 같대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부탁드려서 먼저 신청했어요. 제 친구 제시카랑 같이요.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우리 딸이 갑자기 한국어를 배우겠다니 말이에요. 올리비아, 잠깐만. 왜 하필 한국어야?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엄마, 요즘 케이팝이랑 한국 드라마가 얼마나 인기 있는지 아세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그건 그냥 유행일 뿐이야. 내 미래에 도움이 될 리가 없어. 올리비아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지만 저는 계속 말했어요. 넌 지금 SAT 준비해야 하고 과외도 있잖아. 시간이 어디 있다고 한국어까지 배우려고 해. 그리고 왜 하필 한국어야? 차라리 중국어를 배우는 게 내 뿌리도 알고 좋잖아. 하지만 엄마, 전 정말 한국어가 배우고 싶어요. 제발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올리비아, 내 장래를 위해서 지금은 정말 중요한 시기야. 한국어 같은 거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공부에 집중해야 해. 올리비아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저는 마음이 좋지 않았지만 이게 올리비아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죠. 그날 밤 남편 마이클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올리비아가 한국어를 배우겠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마이클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글쎄, 요즘 한국 기업들이 많이 성장하고 있잖아. 어쩌면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공부에 집중해야 할 때예요. 그리고 우리 뿌리는 중국이에요. 한국어보다는 중국어를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마이클은 부드럽게 말했어요. 리사, 우리 올리비아의 관심사를 존중해주는 것도 중요해. 어쩌면 이걸 통해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을지도 몰라. 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자기 전에 올리비아에게 다시 이야기를 꺼냈죠. 올리비아, 엄마가 다시 생각해봤는데 한국어 수업은 안 돼. 대신 중국어 학원에 등록해줄게. 어때? 올리비아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알겠어요, 엄마. 그 순간 올리비아의 눈에 실망감이 가득한 걸 보고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실망한 올리비아의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약해져서 아이를 달래줄 겸 이야기를 하러 올리비아의 방으로 갔어요. 아이가 풀이 죽어 책상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과목 성적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조건으로 한국어 수업을 듣는 것을 허락했어요. 그래,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내 다른 과목 성적이 떨어지면 안 돼. 알겠지? 올리비아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꼭 안았어요. 고마워요, 엄마. 정말 열심히 할게요. 그래서 올리비아는 결국 신청한 한국어 수업을 듣게 되었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올리비아는 한국어 수업을 듣기 시작하면서
전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과목 성적도 오히려 좋아졌죠. 어느 날 저녁 올리비아가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엄마, 오늘 배운 한국어로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그 순간 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올리비아의 목소리에서 자신감과 기쁨이 느껴졌거든요. 처음으로 제가 올리비아의 꿈을 존중해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올리비아의 한국어 공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기 시작했어요. 함께 한국 드라마를 보기도 하고 한국 음식점에 가기도 했죠. 올리비아가 새로운 문화를 배우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점점 열리는 것 같았어요. 올리비아의 한국어 학습을 지지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한국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됐어요. 어느 날 회사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됐죠. 리사, 너도 알겠지만 요즘 우리 회사가 한국 기업들과 협업을 많이 하고 있어. 2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을 일이야. 저는 궁금해졌어요. 그래요? 한국이 그렇게 많이 변했나요? 동료가 설명해 주었어요. 물론이지. 내가 대학생이었던 90년대만 해도 한국은 그저 개발도상국 중 하나였어. 삼성이나 현대 같은 회사들도 당시엔 별로 주목받지 못했지. 이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이미지와는 너무나 달랐거든요. 동료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봐. K-팝은 전 세계를 휩쓸고 있고 한국 드라마는 넷플릭스에서 최고 인기 콘텐츠야. 기술 면에서도 한국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이지. 스마트폰, 반도체, 배터리 기술 등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어.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네요. 그렇다면 한국어의 가치도 많이 올라갔겠어요? 당연하지. 이제 한국어는 비즈니스에서도 중요한 언어가 됐어. 우리 회사만 해도 한국어 가능자를 우대하고 있잖아. 이 대화 후 저는 집에 돌아와 인터넷으로 한국의 발전 과정을 찾아보았어요. 한국전쟁 후 폐허에서 시작해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룬 한국의 역사를 보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죠. 그날 저녁 올리비아가 한글 공부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됐죠. 올리비아, 그게 뭐니? 제가 물었어요. 아, 엄마, 이건 한글이에요. 정말 신기해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글자를 만드는 거예요. 올리비아가 설명하는 걸 들으며 저는 한글의 구조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와, 그렇게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문자가 있다니 신기하네. 맞아요, 엄마. 세종대왕님이 백성들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만드셨대요. 그리고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고 해요. 저는 감탄했어요. 그렇구나. 정말 과학적이네. 올리비아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글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배우기 쉬운 문자인지 깨닫게 됐어요. 중국어의 복잡한 한자와 비교하면 훨씬 접근하기 쉬워 보였죠. 그 후로 저는 올리비아의 한국어 학습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함께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어의 특징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죠. 올리비아, 한국어에는 존댓말이 있네. 영어와는 다르구나. 네, 엄마. 한국어는 상대방과의 관계나 나이에 따라 말투가 달라져요. 정말 재미있어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한국어가 단순한 언어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것은 문화와 예절,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담고 있었죠. 올리비아에게 오늘 검색해본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올리비아, 엄마가 오늘 한국에 대해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 올리비아의 눈이 반짝였어요. 뭔데요, 엄마? 한국이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적인 강국이 됐다는 거야.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말이야. 올리비아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맞아요, 엄마. 한국의 한강의 기적에 대해 배웠어요. 정말 대단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정말 대단해. 엄마가 미처 몰랐던 거야. 내가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했을 때 엄마가 얼마나 좁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됐어. 그 순간 저는 올리비아의 선택이 단순히 언어 하나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현명한 결정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올리비아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올리비아에게 일어난 변화들을 보면서 저는 매일 새로운 감동을 받고 있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변화는 올리비아의 자신감이에요. 예전에는 수줍음이 많고 소극적이었던 아이가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더라고요. 언어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한국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 정말 대견해요. 엄마, 제가 한국 친구한테 영어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 한국어 실력도 늘고 새 친구도 사귀고 정말 재미있어요. 학업 면에서도 놀라운 발전이 있었어요.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면서
오히려 다른 과목 성적도 좋아졌거든요. 특히 세계사와 문화 수업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어요. 올리비아, 세계사 시험 결과가 정말 좋네. 비결이 뭐니? 한국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 다른 나라 역사에도 관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역사적 사건들을 서로 연결지어 이해하게 됐죠. 문화적 감수성도 크게 향상됐어요. 올리비아는 이제 다양한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줘요. 학교에서 열린 다문화 행사에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부스를 직접 기획하고 운영했을 때는 정말 놀랐답니다. 엄마, 우리 부스에 많은 친구들이 왔어요. 한복도 입어보고 한글도 써보고. 다들 너무 좋아했어요. 또 하나 큰 변화는 올리비아의 진로에 대한 생각이에요. 전에는 막연히 의사나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이제는 국제관계나 문화교류 분야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엄마, 저는 나중에 한국과 미국 사이의 문화교류를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양국의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싶어요. 이런 올리비아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도 따뜻해지고 시야도 넓어지는 것 같아요. 한국어 학습이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을 넘어 올리비아의 전인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실감하고 있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우리 가족 관계예요. 올리비아와 함께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우리는 더 가까워졌어요. 심지어 남편도 이제는 주말마다 우리와 함께 김치찌개를 먹으며 한국어 몇 마디를 배우고 있죠. 여보,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하나의 취미로 뭉칠 수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어요.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상상도 못했죠. 하지만 정말 좋습니다, 여보. 이제와 생각해보면 올리비아의 한국어 학습을 말리려 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워요. 하지만 동시에 감사하기도 해요. 이 경험을 통해 우리 가족 모두가 성장할 수 있었으니까요. 앞으로 올리비아가 한국어로 어떤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제 저는 올리비아의 한국어 공부를 전적으로 지지할 뿐만 아니라 저 역시 한국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있어요. 한국의 역사, 문화, 그리고 현재의 위상을 이해하면서 제 시야가 넓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과거의 저였다면 상상도 못했겠지만 이제는 올리비아가 한국과 관련된 진로를 선택하더라도 기꺼이 응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우리도 그 변화에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걸 배웠답니다. 오늘 사연은 미국 캘리포니아의 리사 씨 사연을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의 여러 고등학교에서 한류의 영향과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곳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하네요. 미국 전역의 더 많은 학교들이 한국어 수업을 도입하는 중이라는 소식을 들으니 저도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사연 보내주신 리사 씨께 감사드리고 영상 시청해주신 시청자님들과 구독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동포켓은 계속해서 여러분께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